이제 두 번째 사회 변화와 조선 후기 농민의 봉기인데요. 먼저 사회 경제 면에서 변화를 볼까요? 제목이 상품 화폐 경제 발달 그랬네요. 상품,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자기가 먹으려고 농사 지은 것이 아니라 물론 좀 먹겠지만은 나머지는 내다 판다라는 거예요. 그 상품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품을 사고 팔고 많이 하다 보니까 화폐가 있으면 훨씬 편하죠. 그러겠죠? 그래서 상품을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경제,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이렇게 이해해두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느냐? 농사법이 먼저 소개되네요. 오내기법, 이양법이 전국으로 확산되니까 노동력이 절감돼요. 그 의미 이야기 줬었죠. 그리고 쌀과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지겠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네. 그리고 노동력이 절감되니까 이제 토지가 있다면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옛날보다 넓어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넓어졌겠죠. 노동력이 절감됐으니까. 노동의 효율성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상품 작물도 재배하는데 예를 들면 인삼. 지금은 인삼도 요즘에 상품 작물 인삼에서 돈 많이 벌고 그러죠? 인삼, 담배, 타바코, 담배, 모카, 뭐 배추, 뭐 고추, 이런 것들 내다 팔려고 작물을 재배하는 상품 재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요. 옛날에는 뭐 그거 했는데 이제 농사 많이 지은 사람도 있고요. 또 뭡니까 상품 작물 재배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이러한 농민도 생겨나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농민층이 분화됩니다. 쪼개져요 농민층이. 다 같은 농민이 아니에요 이제. 일부 농민은 부자 농민으로 성장을 해요. 아 좋겠네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작일이 되거나 머슴이나 강산 노동자로 전락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 흐름을 잘 타고 올라선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부자가 됐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더 안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냥 속된 말로 잘 나갈 수도 있고 좀 그렇게 못할 수도 있고 각각 본인의 몫입니다. 자, 농업 발달합니다. 농업 생산물 많아졌죠. 네. 도시 인구 늘어나고요. 대동법 실시로 공인이 등장합니다. 이해돼요? 대동법 실시에 내연물을 받지 않으니까 오케이? 간청에서 공인을 지정해주고 공가, 대가를 주고 너가 필요한 물품 사다가 간청에 갚아라, 납부해라 이렇게 되니까 공인들은 물건살이 앞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게 장사 상업 아닙니까? 공인의 등장. 그 다음에 자유로운 상인 사상, 그 다음에 지방 장시 발달, 그 다음에 큰 상인으로 성장하기도 해요. 의주의 만상, 개성의 송산, 동래의 내산 이러한 큰 상인도 성장하고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됩니다. 자, 민간 수공업도 발달하고요. 수공업 발달하면서 강물 수요는 늘어났겠죠? 이러면서 민간에게도 강산 채굴을 허용해 줍니다. 허가를 내주는 것이죠. 근데 허가받지 않고 강산 채굴하는 사람들도 아주 일부 있었어요. 이것을 뭔 채 그럴까요? 숨어서 하니까. 뭔 채 그래요? 송채, 김해채, 고구마채, 피해채. 우리 땅이 주워뒀다 채. 우리 배가 바다 물 속에 있는 배를 뭐라고 불러요? 잠수채. 잠채지 왜 잠수채입니까? 바다 물 속에 있는 배는 잠수함이고 몰래 숨어서 강산 채굴한 것은 잠채. 잠용할 때 잠.
비룡의 그 잠이에요. 잠체. 잠룡에서 비룡. 네. 됐죠?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잠룡은 이제 비상하기 위해서, 비룡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왜 잠룡의 시기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잠룡의 시기라니까. 이 잠룡의 시기에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나중에 비룡이 되는 것이고, 조금 노력한 사람은 이무기가 될 것이고, 그저저도 아무것도 아는 사람은 그냥 구렁이로 끝나겠지요. 됐어요? 됐습니다. 여러분은 잠룡에서 비룡이 되세요.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예. 그 다음에 신분제가 변해요. 그러니까 원래 조선의 신분제는 법제적으로 양천제였어요. 그러니까 크게 둘로 나눠요. 둘로. 양인, 천민 이렇게 나눠요. 원래 법제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관상제로 운영이 되는데, 즉 양인을 다시 쪼개면은 양인은 양반도 있고 중인도 있고 상민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천민. 오케이? 그런데 조선 후기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상민과 천민 노비 수는 줄어들어요. 두고 양반의 수는 늘어나요. 그 밑에 보니까 서울과 중위는 신분 상승 추구했고, 상민은 공명첩 알죠? 네. 이름 쓴 날 비어있는 간직 수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공명첩을 돈 주고 사죠. 또 호족을 2조 또는 고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반 행세했고요. 노비도 전쟁 났을 때 군사적인 공을, 혁혁한 공을 세우면, 그래서 군공 그러죠? 네.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노비 신분에서. 그리고 관청에 곡식을 바쳐 납부한다. 서번 곡식이라는 뜻이에요. 곡식을 납부하고 노비에서 벗어나고, 그러다가 순조 때 공노비가 해방됩니다. 이래가지고 조선 후기에 상가 노비 천민수는 감소하고 양반수는 늘어났는데, 이제 양반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간직의 수는 한정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간직에 들어간 양반 있고, 그러지 밀려난 양반 있고, 그러겠죠? 양반층도 분화가 돼요. 세분화됩니다. 해서 여전히 떵떵거리는 양반을 건세 있는 양반이라고 해서 건반 그래요. 건반. 그리고 향촌에서만 양반 행세를 좀 하는 뭔반? 향반. 그리고 몰락해버려서 농민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몰락 양반을 뭔반. 아니라 김치? 찬반 그럽니다. 찬반.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못하는 사람이 더 뭐예요? 찬반. 그만해. 그러면 안 되고. 찬반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반층이 분화됐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종교와 사상도 이해해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종교를 살고 하는 배경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살기가 너무 편해요. 예를 들어서 앞날에 걱정이 없어요. 미래에도 걱정이 없어요. 지금도 너무 편하고 좋아요. 안락하고. 그러면은 이 다음 세상은 어찌게 될 것인가 어쩔 것인가 예언하고 뭐 여러 것이 좀 활발해요? 아니면 별로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별로 관심 없어. 이대로 쭉 그러겠죠. 근데 사회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의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사상이라고 이렇게 등치시켜 보세요. 그래서 새로운 종교와 사회가 불안하면서 새로운 종교와 사상이 유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감록, 미륵신앙,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유행해요. 즉 예언 사상과 민간 신앙이 유행합니다. 사회가 불안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종교, 천주교, 통학이 확산이 돼요. 천주교는 17세기 중국 왕래하는 사신들에 의해서 전해졌고, 처음에는 서양의 학문 일부로 도입됐습니다. 근데 이걸 정부가 탄압하지요. 그러나 천주교는 평등과 내세 사상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층릉 중심으로 교세가 확장이 되고요. 동학은 경주의 몰락 양반 출신 최재우가 창시했습니다. 정부에서 탄압합니다. 그러나 인내천 사상 있잖아요. 평등 사상이죠. 사회개혁과 인내천 사상을 담고 있어서 역시 하층릉 중심으로 동학이 확산되어 갑니다. 됐습니까? 농민봉기입니다. 지배층이 부패하고 수탈을 많이 하죠. 그래서 농민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농민봉기가 일어나는데요. 1811년 평안도 가산에서 몰락 양반과 신흥 상공업자가 주도했고 하층민이 가담했고 정주성에서 끝내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난? 홍경래의 난입니다. 그리고 임술년에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나죠. 이것을 통틀어서 임술 농민봉기 그러고요. 정부에는 이러한 농민봉기에 대해서 관리도 파견하고 삼정의 문란을 고치기 위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기도 했지만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알겠죠? 네. 예.